안녕하세요.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한 시골에서 주치의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환자분 한 분 한 분이 본인의 주치의를 설정하시고 바꾸시지 않는 한 오래도록 보살펴 드리면서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에게나 의사에게나 이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환자분들께서는 건강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저와 상의하시고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건강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 항상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알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열심히 항상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료 지식의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총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기록이 있어요. 1950년까지는 50년 정도가 지나야 의료의 지식의 양이 2배가 된다고 해요. 근데 1980년에는 그것이 7년으로 줄고요. 2010년에는 3.5년, 2020년에는 0.2년, 즉 73일만 지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의 총량이 2배가 되는 그렇게 빨리 의료의 지식의 양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매일같이 마주하고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거나 겪을 수도 있는 건강 이슈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NEJM이라는 곳에서 가져온 연구 논문입니다. 당뇨가 아닌 비만에서 세마글루타이드가 심혈관계에 끼치는 결과란 주제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참고로 NEJM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이라는 것의 약자로 미국에서 매주 발행하고 있는 의학 논문 학술지입니다. 1812년부터 발행되었고요. 란셋나 자마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꼬집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세계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 혹은 비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과체중이나 비만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비만을 정의할 때는 BMI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BMI는 Body Mass Index라는 것으로 신체 비만 지수라고 하죠. 이것은 킬로그램, 즉 체중을 키의 제곱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BMI가 25 이상을 과체중으로 정의하고요. BMI가 30 이상인 것을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국내 비만학회에서의 한국인의 과체중과 비만은 좀 더 엄격합니다. 과체중은 23 이상, 그리고 비만은 BMI가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정의합니다. 2015년에 높은 BMI와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의 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 심혈관계 질환이라 함은 심장마비, 협심증,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병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만 치료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연구 결과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연구는 새로운 당뇨약이자 비만약이 당뇨와 상관없이 비만을 치료하면서 심혈관계 위험을 줄여준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싹센다라는 다이어트 약이 유행했었죠. 이 싹센다라는 약은 GLP-1 계열의 약제인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도 싹센다와 마찬가지로 GLP-1 계열의 약제입니다. 그런데 약제 이름으로는 오젬픽이나 위굽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세마글루타이드는 약 성분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삭센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 맞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오젬픽이나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주입을 하고요. 효과도 더 좋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GLP-1 계열의 약제는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혈당 수치와 식욕을 조절해서인데요. GLP-1 호르몬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그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낮추고 그 인슐린의 반대작용을 하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것을 감소시켜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당을 줄이니 당뇨약으로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히모글로빈 A1C, 즉 당뇨 수치가 1.5에서 2%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런데 이 GLP-1 계열 약제들이 위의 소화를 더디게 하고 그럼으로써 포만감을 증진시켜서 또 입맛은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비만약으로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이 68주 동안 15%에서 20% 정도 감소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연구를 어떻게 실행을 했냐면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Controlled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randomize라는 뜻은 무작위적으로 실험 대상자들을 실험군 또는 대조군에 편성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더블 블라인드라는 것은 실험 참가자나 연구진이나 누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플레이시버 컨트롤이라는 것은 어떤 조치를 안 한 기준이 되는 대조군이 존재하고 실험 조치를 한 실험군이 존재해서 서로 비교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실험은 41개국의 804개의 클리닉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실험 결과에서 바이어스, 즉 편견을 최소화하는 노력이고요. 그럼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으로 실험 결과를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대상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말초 동맥 질환들이 있으셨고 당뇨는 없으시고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45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주 1회 같은 날에 세마글루타이드나 위약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40개월 정도 추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래프들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40개월 정도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언뜻 봐도 요 4개의 그래프에서 이 노란 선 세마글루타이드를 맞았을 때가 플라시보를 맞았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그래프들은 뭐를 특정했냐면은 다 안 좋은 사건들, 그 안 좋은 사건들의 수를 측정한 것인데 세마글루타이드를 맞았을 때가 훨씬 안 좋은 사건들이 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그래프부터 보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긴 참가분들의 수, B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수, C는 심부전, 즉 심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질병을 갖게 된 수, 그리고 D는 어떤 이유에서건 죽음에 이른 그런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그래프 모두에서 세마글루타이드를 맞았을 때 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해저드 레이시오라는 것은 위험 비율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1이면 세마글루타이드를 맞으나 안 맞으나 사건 발생률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0.5면 사건 발생률이 절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해저드 레이시오가 2이면 2배 정도, 2배 발생한다는 뜻이죠. 즉 여기서 모두 심혈관계 질환이나 그것으로 인한 죽음이 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95% CI라는 것은요, confidence interval을 뜻하는데 통계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간에서 1이 포함된다면 그다지 신뢰가 안 간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B 그래프를 본다면 95% CI가
신뢰 구간이 0.71에서 1.01로 1을 포함한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래프를 언뜻 보더라도 세마글루타이드가 플라시보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이것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글라이케이드 히모글로빈이라는 항목이 가장 처음에 있어요. 이거는 당뇨 수치라고 할 수 있는 당화 혈색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5.7 이하라는 뜻은 정상이라는 뜻인데요. 즉 당뇨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당뇨가 없이 정상인 사람들이 52주차 때, 104주차 때 얼마나 있는가 하니 세마글루타이드를 맞은 사람들은 66% 정도가 정상을 유지했고요. 그에 비해 플라시보는 20%만 정상을 유지했네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당뇨 초기, 당뇨 전 단계에 들어서거나 당뇨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만 봐도 세마글루타이드를 맞았을 때 당뇨 수치가 현저하게 당뇨 수치를 잘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몸무게나 허리둘레를 봐도 세마글루타이드를 맞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훨씬 더 조절이 잘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아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봐도 훨씬 더 잘 조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EQ5D5L이라는 항목은 환자가 보고하는 자신의 건강 상태인데요. 이것 또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아서 삶의 질 또한 세마글루타이드가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으로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GLP-1 호르몬 제제가 원래 당뇨약으로 출시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에게는 오랫동안 사용되었었고 그 환자들이 심장병을 갖게 되는 것을 예방해 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 연구를 통해서 당뇨가 없는 과체중이나 비만을 가진 환자들에게도 심혈관계 위험을 20% 즉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세마글루타이드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도 2개의 페이퍼가 나왔는데요. 4월 달에 출판된 연구 결과로는 세마글루타이드가 심부전, 당뇨 환자분들에게 자주 있을 수 있는 심부전,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질병이죠. 그 질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 달인 5월 달에 또 다른 연구에서 만성 콩팥 질환, 이것도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생길 수 있어요. 쉽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것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이것에 관심이 많으신 환자분들이 부쩍 늘으셨어요. 저도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 환자분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약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식욕을 줄임으로써 체중을 줄이는 것이지 어떤 지방을 태운다거나 근육을 증진시켜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존재하고요. 모두를 위한 만병통치약은 없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이 약을 드실지 안 드실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